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명언 가지고 일단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애드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사실은 이렇게 원테이크로 잘 이렇게 얘기가 술술 풀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참 희한해요. 말이라는 게 잘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발성이나 발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좀 약간 어휘력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해도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발성하고 발음을 똑부러지게 잘해도 이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강연 시장이 이렇게 확 죽었었어요. 네. 정말 한 4월, 뭐 5월 이 정도면은 거의 강의의 이제 성수기고요. 강연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이면은 다 이렇게 스탑들을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다 마감을 하는 그런 해인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그 연단에 서시는 분들이 힘들었었을 거고, 또 요즘에 이런 뭐 온라인상의 이제 강연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기쁜 소식이, 저도 사실은 이제 너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전화가 이제 계속 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를 에이전시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이 지금 4월, 5월에 이렇게 쭉 잡혔어요. 그래서 신나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다 쓰고 여기 이제 눈만 보는데 눈도 이제 똑바로 안 마주쳐요.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땅바닥 보고 이야기하거나,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응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는 거. 아이 컨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컨택에 대해서 수업할 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정 눈보기가 좀 애매하면은 그 사람의 어깨를 봐라. 그러면 그 어깨를 보면 나도 민망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고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원래는 눈동자, 흰자를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왜 뭐 그 기법 중에 그 대화가 안 되는 집 같은 경우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의자와 의자를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사회에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 주로 문자, 뭐 톡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뭐 앞에 이제 쿠션 멘트 안 쓰고 아니면은 내 할 말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이 말투가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니까 거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해가 켜켜이 이렇게 쌓여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한 번씩은 만나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서로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풀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잘못된 점은 또 시인도 하면서 인정해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가족끼리도 매일 보면은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걸릴 사람들이 이미 다 걸렸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옛날보다는 그 기세가 대단하지가 않대요. 많이 무력화가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무서워하면서 일상에서 숨는 것보다는요, 좀 조심하면서 방역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요, 화나게 하는 거. 아우, 왜 이렇게 화나는 게 많아, 그쵸? 날씨가 너무 좋아도 화가 나. 비가 와도 화나. 눈이 와도 화나. 길이 미끄러워도 화나. 화날 거는요, 명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천 가지 될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 뭐,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면서
그냥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우 왜 이렇게 눈은 오고 이렇게 기름 미끄럽고,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벚꽃이 그냥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이렇게 청소할 게 많고,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받는 나이다 보니까 그냥 그전에는 되게 좋았던 게 싫어지고, 또 그전에는 되게 싫었던 게 또 좋아도지고, 참 감정을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화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뭐 화나게 하는 거는 그거죠. 뭐 내 이야기가 이 사람이 그래요? 아 맞아요? 하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왜 대금 왜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초콜릿 달콤하잖아요, 사탕 달콤하잖아요. 오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 오고, 이 썩고, 비만 오고. 사실은 달콤한 게 그렇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사육신, 생육신 해가지고 뭐 임금님이 되게 그 이제 뭐 약간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목을 쳐라 해도 그냥 꿋꿋하게 그 충언을 하는 충신이 있었고, 막 용벼천가 부르면서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은 충신을 알아주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제가 간신배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좀 잘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직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벌써 그 썩은 미소는 이제 저도 좀 당황하게 해요. 마음이 좀 여린지라. 그러나 그 살면서 제가 하나 탁 저한테 칭찬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되게 냉정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성적을 줄 때도 좀 약간 그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좀 잘 보이면은 성적 잘 주겠지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들이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이쁜 거하고 성적하고는 별개다. 똑같이 경쟁해라. 네. 뭐 어떨 땐 그러죠. 뭐 그렇게 세상을 갖다가 융통성 없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준점이라는 게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왕이었는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세조였나?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였대요. 그래서 그 세조가 그냥 주로 이렇게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술을 먹으면은요, 그 중에 술 먹다가 막 참수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용기가 있어져요. 용기가 생기니까 이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제 임금이라고 사람인데 못마땅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약간 이제 조언이나 직언을 했단 말이죠. 하면 세조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요, 이게 또 완전히 술이 셌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귀에 거슬리면은 갖다 목 빼, 뭐 참수해,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술 먹자고 세조가 그럴 때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떤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술을 먹었을 때는 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술 먹으면 무효야 이런 말들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술 먹었을 때 그 임금이 딱 벌써 기분 나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신호등이 켜지는 거니까, 빨간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 세상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주위에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아유, 말해 뭐합니까. 수두룩 빽빽이죠. 네, 촘촘하게 있죠. 그러나 그 상황만 조금 이해하고 내가 조금 참고 이제 넘어가면은 또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져요. 그런데 서로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예민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상처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 건드리면 덧나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귀찮게 굴고 이제 그런 어떤 잦은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은 그때는 탈이 나는 거죠. 다시는 안 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싸움이 이제 생기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를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나게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약간 짜증이 많은가? 내가 지금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이렇게 행동이 가나? 이랬을 경우에는 나의 마음, 정신 건강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가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크지 않은가 하고, 조금 나 자신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짜증이 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인지. 뭐 말 짜증나게 하는 경우 되게 많죠. 특히 깐족거리는 거. 네. 저 하면 안 되는데, 유난히 그렇게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깐족대는 거. 아니면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한 대 맞죠? 자, 말이다, 말.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 여건이 정말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행동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과거가 떠올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나도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짜증나게 제가 나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럼 또 그렇게 신경질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가 일이 안 풀리고 화나고 이랬을 상황에 상대방도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사람도 서로 간에 거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떤 걸 하냐면, 약간 흔들렸네요. 그냥 약간 혼자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비니자 기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신선놀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불멍이라고도 그러고 또 왜 경치멍이라고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산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 많이들 하니까 약간 이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꼭 뭐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명언을 읽거나 시를 읽어주는 사람들 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그러나 단 억지로 하는 건 안 된다. 네, 뭐든지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를 한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화난 애들 보고 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예, 아우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날씨는 지금 막 엄청 덥다고 막 반팔 입는 분들도 있는데 일교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겉옷 꼭 가지고 다니고 입으시고,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공미정이었습니다.